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스탁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주식오네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신라젠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예, 25%에 매수가. 76,000원. 예. 저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조금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꺼주셔도 좋고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네, 전화로만 저희와 통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V와 좀 네네네. 약간 시차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주신 내용으로 신라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두 분 의견 확인합니다. 신라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서성민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들리시죠, 잘?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신라젠을 좀 비싸게 사셨습니다. 일단은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어요. 신라젠 팩400 관련해서 글로벌 네. 임상 3상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도 많이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네. 일단 아시겠지만 신라젠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용성 평가에 관련된 부분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무용성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 나와야 임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중단될 것이냐가 밝혀질 텐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무용성 평가가 잘 나와야만 일단 임상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호재라기보다는 잠재적 악재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제든지 간에 이 무용성 평가가 빨리 발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팩400 글로벌 임상 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무용성 평가 같은 경우에 사실 원래 나오기로 한 시간을 계속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달까지 끌고 가게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점 부근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여기까지 그 하락 여파가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매도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네네. 일단 코스닥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닥 지수 자체가 700선은 어느 정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젠 자체가 저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주는 모습이 거래량을 수반하면 생길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팩400의 무용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반등 구간은 중기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일단 63,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밀집이라기보다는 중기 이평선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63,000원까지 보유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을 지금 25%에서 늘리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지금 좋아야 될 시점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이 반등을 줌에도 오늘도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얘의 가격 상승 탄력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반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63,000원까지 보유하신 후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63,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종목 신라젠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분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네, 오네요.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노원 CNI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원 CNI. 노건 CNI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이게 세 번에 사가지고 8,700원 정도에 지금 사서 50%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중이 많으시네요. 약간 손실 네. 보고 계세요. 원래 13,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그 전에 팔았거든요. 한번 수익 챙기셨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예. 다시 수익을 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수익을 볼 수는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가격이면 좋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노건 CNI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어요. 보유 의견. 이창용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건 CNI 매수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실까요? 이게 작년에도 가지고 삼성전자 그 저기다가 작년에 지금 사가지고 13,000원 얼마에 다 팔았거든요. 네, 지금 노건 CNI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7년 네. 대비해서 18년도 EPS가 무려 98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 수익성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봤을 때는 최근에 국내 증시 현선물 시장 대비했을 때 주가 흐름은 정말 양호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업은 인기는 없지만 실적은 양호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8년도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무려 21%를 달성을 해서 수익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만한 기업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또한 최근에 부채 비율도 100%대에서 60%까지 감소를 하면서 안정성까지 확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서 이러한 종목은 잘 가지고 계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비중 자체가 조금 높으시네요, 지금. 근데 50% 비중이신데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 그대로 홀딩을 하시되 일단 손절가는 살짝 잡아 드릴게요. 7,720원대 이탈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홀딩하셔서 보유하시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궁금증 해결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나이스하신 분이시네요. 노건 CNI 전화 상담 통해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화 계속 열어놓고 기다릴 거거든요. 02786-1022, 1023번 계속 연락 주시고요. 그 사이에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1175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요. 잘 보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대한유팜 궁금증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13,500원 비중 20%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소성민 전문가님? 네, 일단은 대한유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동물의약품 분야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회사는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은데 당기순이익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상당히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많이 비싸게 사긴 하셨지만 지금 보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분석을 해두면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격 전략을 펼쳐야 되는 만큼 일단 차트에 딱 어떤 지지선이라든가 저항선을 정해놓고 대응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일단은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월 23일 날 최고점이 12,000원 가격대인데 사실 이 가격대까지는 거래량을 많이 실으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이 가격대에 매물 부담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가격 전략은 12,000원대 직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800원이라가 11,9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이라면 사실 거기보다 더 주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만한 지금 건실하게 계속 영업을 유지 중인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12,000원에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일단은 나는 단기 대응을 해야겠다 하시면 12,000원대에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중장기 가격 전략 체크해드렸습니다. 대한유판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분은 많이 문의했는데 이번에는 꼭 좀요 남겨주셨습니다. 아무텍 들여다볼게요. 평단가가 28,933원. 추가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2만 원도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창용 전문가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를 바탕으로 한 종합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지가 괴리가 좀 심한 상황인데 이 지금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를 했지만은 영업이익률은 5%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 수익성 면에서는 그래도 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부채 비율 동안 100% 정도 있지만은 사실 상장 기업이 부채 비율이 100%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양호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유보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양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양호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한 그 신소재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은 상황이지만은 아모텍은 살짝 그래도 좀 수급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부진한 상황인데 이후에 신소재 이슈가 또다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아모텍의 주가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싶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은 최근에 투자자분 2,800원대 매수가 대비 좀 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지수와 좀 동일하게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국내 지수 반등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아모텍의 주가 또한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투자자분의 비중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 어느 정도 전략 매도하셔서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계속 문자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은에어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롯데 케미칼에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20% 되고, 예. 예. 한 7만 원대 이걸 샀는데, 예. 조금씩 사모아갖고요. 조금씩 사 모으셨어요. 예. 이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예. 어머니, 어디에서 혹시 연락 주셨어요? 예. 어디 사세요? 예, 대구예요. 대구에서 연락 주셨어요. 아주 구수한 사투리가 듣기 좋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요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견부터 좀 챙겨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두 분 롯데케미칼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매도. 갈렸네요. 보유 의견 챙겨볼게요. 소상민 전문가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격 하락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27만 원이란 가격은 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롯데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지금 에탄 크래커 관련돼서 설비 투자가 지금 시작이 됐고 공장이 지금 본격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가동률이 100%를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프타의 의존도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 제한 조치를 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나프타의
그 생산 원가 자체가 올라가서 롯데케미칼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원가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익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의 매수는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을 길게 보고 들어간 거세요? 아니면은 짧은 시간 단기 투자하려고 들어가신 거세요? 한 달, 두 달 요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한 달, 두 달 보고 들어가셨으면 제가 과감하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이창용 전문가도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이 종목은 단기 추세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의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는 속도 자체가 2분기는 훨씬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때 이익 개선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돼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매수를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 투자를 하셨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27만 원 부근에서 그냥 매도하셨다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네, 이해되셨나요? 하반기가 돼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공장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원가에 대한 감소 부분이 조금 천천히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장의 이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리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2분기 지나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기 기점에서는 얘는 매도하시고 났다가 나중에 다시 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빠른 수익률을 쟁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근데 삼성 전기는 올라갈란가 내려갈란가 잘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바닥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 여쭤보시는 것인가요? 예, 삼성 전기. 다른 분 기다리고 계셔서 요 종목까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삼성전기는 기다리셔도 됩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많이 없어서 삼성 전기를 좀 사자 싶어갖고요. 아니요. 삼성전기도 사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 이창용 전문가가 소개해 주시는 종목 마음에 드시면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대구 사과만큼 정말 예쁜 종목 잠시 뒤에 고수의 영역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롯데케미칼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식오네어입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OCI예요. OCI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95,000원에 20%입니다. 95,000원에 20%. 예. 손실 보고 계세요. 네. 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조금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알겠습니다. 쨍하고 이 종목도 해뜰 날이 있는 건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OCI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이번에도 갈렸네요. 시청자님 혹시 보유 의견 궁금하세요? 매도 의견 궁금하실까요? 저요? 예. 아니, 그냥 빨리 조금 오르면, 어느 정도 오르면 번전이 안 되더라도 그냥 팔아보고 싶어요. 어느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건지 이창경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CI 매수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많이 내려간 것 같다 싶어서 샀어요. 그래갖고, 좀 물타기를 한번 해갖고 단가를 좀 낮춘 거예요. OCI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태양전지 관련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전지 관련한 그 부품을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캐시카우는 바로 그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영업이익률이 사실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 또한 14% 이상 감소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캐시카우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유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최근에 폴리우레탄에 대한 시세가 10% 이상 감소를 해서 전반적인 태양광 관련 우리 국내 증시 시세가 조금 약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관련해서
국제적인 그 시장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 동아시아권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어느 정도 매수가까지 오시면은 비중을 털어내셔서 다른 섹터로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매도 그 현재 그 투자자분 매수가 대비했을 때 6.7% 정도 아마 손실권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1차 목표가는 투자자분의 매수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전량 정리하셔서 종목 교체하신 전략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겠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9만 한 3,000원, 2, 3천이면 떨어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태양광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적 관점에서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수익 날 종목 많기 때문에 OCI는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OCI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문자 계속 주세요. 오늘 빠르게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급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만도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가 39,849원, 비중 50%나 가지고 계신데 손실이 좀 깊으십니다. 서성민 전문가님, 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일단은 전방 산업의 수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주 최근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러한 우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자체가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일단 수급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기관은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점에서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 자체가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의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던 시점에서 조금 글로벌 악재가 터진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이 종목은 현재 부근 3만 원대 초반 부근은 일단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EPS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도 일단은 현재 수준의 이익 개선세를 지속을 한다면 올해 예상 EPS 자체가 3,000원 정도는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PER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영역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치면은 12배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36,000원대까지의 반등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측면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6,000원의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가격 탄력이 상당히 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36,000원이라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강하진 않아도 한 36,0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 위에는 그 가격이고요. 아래는 3만 원대 초반 제시해드렸으니까 위든 아래든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도 들여다봤고요. 다음 종목은 유니테스트 보겠습니다. 매수가 15,3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데요. 좀 요즘 빠졌어요. 아주 고가에서 매수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매수하고 나서 아마 좀 빠진 그런 상황일 겁니다. 손절할지 더 기다려도 될지 이창용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 삼성이 최근에 그 130조 이상 그 비메모리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슈와 함께 유니테스트도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다만 또한 그 비메모리 관련해서 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터 관련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 장비든 비메모리 관련 장비든 이 테스터 관련 장비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고요.
또한 그 영업이익률도 봤을 때는 최근에는 영업이익률이 18년도 20% 이상 달성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굳건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그 유불적인 부분도 봤을 때 1000% 이상을 그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도 탁월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슈로 그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적인 부분이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보유로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매수가 대비 15,300원대에서 최고 18,000원대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사인 챙겨드립니다. 여러분들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지금 주시면 잠시 뒤에 들여다볼 거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나노 체크해볼까요? 매수가 2,785원 하셨고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 손실 보시는 분들만 연락 주시네요. 서성민 전문가님, 나노는 어떻게 할까요? 네, 나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기 정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대기 정화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술력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를 받았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 하단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기술적인 분석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오늘 어느 정도 그 망치형 양봉을 만들어낸다면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확보를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계략적인 가격 변동 구간을 보면 일단 2,500원대 초반에서 일단 2,900원에서 3,000원 사이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에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실제적으로 대기 정화와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2,500원을 거래량을 많이 실으면서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 일단은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 2,500원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치형 양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주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2,800원에서 900원 사이에 매도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단 잘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2,500원 일단 제시해드렸습니다. 나노였고요.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 볼까요? 오늘 일단 나흘 만에 반등을 하긴 하는데 이분 손실 폭이 꽤 있으십니다. 89,5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이창영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 누구나 잘 아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어느 정도 그 코스피 지수 하향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주가도 그 하향 이탈을 좀 움직임을 보였다가 오늘 다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 또한 이에 그 영향이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기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그 최고 그 97,000원대까지 돌파를 했지만은 고점 돌파를 했지만은 이 이후에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 이하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 하락이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오면서 지금 투자자분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그 9만 원대까지는 그 주가 회복이 가능하니까 보유 관점에서 주가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보유 사인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금 전에 문자 주신 분이시네요. 현대 엘리베이터 12만 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이게 엘리베이터가 지하 뚫고 내려갈 판입니다. 주가가 너무 힘든데요. 서성민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은 그 현대 아산의 지분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다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제일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월 28일 날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거기에 따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그래도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매수하신 12만 원대의 가격까지 돌파를 하려면 일단 남북 경협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종목은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8만 5천 원 이상은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9만 원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이상의 주가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에 관련된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슈는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 적어도 트럼프 재선 전에는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9만 원대 가격대에는 일단은 다시 한번 상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 엘리베이까지 문자, 전화를 통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말고요. 새로운 종목이 있을지 요거 체크를 도와드려야겠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